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입행 대비 입행 전략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은 필기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부적인 안내의 순서는 먼저 은행들의 필기에 대한 공통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각 은행의 특성이나 차이점들에 대한 개별 은행에 대한 필기 안내를 드리고, 세 번째로는 NCS라고 불리는 직업 기초능력 파트, 네 번째로는 인성검사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안내는 여러분들이 입행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0부터 10까지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신다면 앞으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시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안내의 정보에 대한 출처는 기본적으로 각 은행의 채용 설명회, 그리고 탑뱅커에서 축적해온 입사하신 수강생분들에 대한 데이터,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정보의 기초에서 안내를 드리고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의 목표는 아까 이야기 드린 초심자라면 앞으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그리고 나에게 나아가서 유리한 은행이 어떤 은행이 있을지, 혹은 불리한 은행은 어떤 은행일지를 가늠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NCS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NCS가 필기 과정에서 비중이 많은 곳으로 지원해야 좋고, 경제금융에 대한 전공자라면 그 직무능력 파트를 많이 보는 은행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가늠하신 다음에 향후에 지원하실 때 직접 적용하실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준비를 해오시던 분이라면 과거에 본인의 필기 공부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처음으로 공통 안내입니다. 은행의 필기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직무능력 파트, 경제, 경영, 금융, 상식을 다루는 직무능력 파트와, 그리고 직업 기초능력이라고 부르는, 다른 말로는 NCS라고 부르는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직무능력과 직업 기초능력을 대부분의 은행에서 공통적으로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직무능력은 다시 세부적으로는 경제, 경영, 금융, 상식 분야로 출제 범위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통 안내를 드리면서는 이 직무능력 파트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 2020년도 필기시험, 은행들의 필기시험을 진행하면서 두드러진 특징은, 첫 번째로는 이 부분 직무능력 파트에서 금융 비중의 확대가 큰 특징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지금의 은행 필기시험이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게 된 건 2018년으로 올라가는데요.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채용 비리가 터지면서 은행장님들이 교체되고 채용 담당자분들이 구속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일을 계기로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목표 아래 은행들이 모여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채용 모범규준안이라는 걸 정하고, 그때부터 은행고시, 은행필기시험이 지금의 객관식 기반의 시험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논술이라던가 은행들이 인적성 검사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가 지금의 직무능력 파트와 직업 기초능력 파트의 시험을 보는 시스템이 고착화가 됐는데요. 2018년도에는 처음에는 경제 위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공부를 잘 하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범위가 확대돼서 경제에 대해서 나오고 경영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러다가 더해서 이제 금융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금융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도 더 심도가 깊은 금융 자격증에 대한 내용과 금융 상식, 신문에 나오는 금융 상식에 대한 내용이 더해져서 출제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두드러진 특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증대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치부되던 것들이 이제는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일반인들에게 상식으로 통용되는 내용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공매도라는 것이 예전에는 금융권을 준비하거나 은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일반인들 모두가 공매도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역대 최저금리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면서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에서 은행의 예금만으로는 자산 증식이 힘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펀드나 주식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은행의 필기시험에서도 금융 자격증 유형이나 금융 상식에 대한 비중이 증대했다는 것이 2020년도 직무능력 파트에 있어서 가장 큰 트렌드라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은행들이 디지털화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화에 대한 내용들도 상식 파트에서 비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따 후반부에 어떤 내용들이 기출되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시 안내를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신 용어들이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화를 진행해 가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2020년도 거의 모든 은행에서 기출됐던 디지털 관련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2, 3년 전에는 없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용어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최신 용어들이 기출이 된다면 우리가 2, 3년 전 상식책을 사본다고 해서 2021년도에 시행될 은행 필기시험에서 상식 파트의 디지털 관련 내용들을 맞추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화가 직무능력 파트에서 중요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특히 최신 용어에 대한 정리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트렌드는 직무 세분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은행이 그냥 은행원을 공통으로 채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디지털화에 따라서 디지털 직군, 그 다음에는 IT 직군, 그 다음에는 금융 영업 직군도 개인 금융과 기업 금융으로 나누어서 직무를 세분화해가고 이제는 글로벌 직군 따로 뽑는 이런 식으로 직무의 세분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직무 세분화에 따라서 직무능력 파트에서 필기시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도 점점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은행이나 많은 은행들에서 이제 개인금융뿐만 아니라 기업금융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디지털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기업금융이고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기업금융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금융에 대한 내용이 입사자들에게 중요해지면서 단순히 과거에는 경제 내용만 출제하다가 그 다음에는 경영 내용에 대한 비중이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경영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이따가 채용 공고를 같이 보면서는 여러분들이 더 이 부분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 채용 공고를 같이 보면서 직무 세분화에 대한 내용을 다시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